동암TV 박능원입니다. 오늘은 제 4강을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첫 번째,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이런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도적 삶이란 뭔가부터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창조자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창조자는 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많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의 패러다임의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패러다임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 패러다임이 원칙과 일치되게 전환시키는 것. 그것이 내 삶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창조해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적인 반영에 의해서 내 삶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매우 비효과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면서부터 이 부모로부터 혹은 학교로부터 친구로부터 주변에 여러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현재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반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사회적인 반영에 의해서 내 삶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바람직한 그런 삶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효과적인 삶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비효과적인 삶에서 나의 삶을 나는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게 이 주도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도적인 어떤 반응의 문제가 얘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자극과 반응 사이의 존재가 사람이다. 자,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 동물은 그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 반사적 반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자극이 주어지면 항상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게 이제 반사적 반응. 거울에 빛이 비추어지면은 곧바로 빛이 이제 반사되지요. 그와 같은 이 반응을 우리는 반사적 반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와 달라요. 같은 반응, 같은 자극이라 하더라도 반응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경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같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냥 그때그때마다 어떤 선택적 반응을 한다. 자, 이 선택적 반응을 한다는 게 이 주도적 반응이고, 이게 동물들의 그 반사적 반응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를 가지고서 이해를 하면 쉽겠습니다.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데, 사람은 그 사이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반응을 선택적으로 반응을 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선택적 반응을 하는 데에는 여기 자의식, 상상력, 양심, 독립의지라고 하는 이 천부의 이 네 가지의 이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지요. 이 네 가지의 천부의 능력도 꼭 기억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의식이죠. 그 의식 때문에 나의 어떤 모든 문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찾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이 뭔가? 이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많은 상상된 해결책 중에서 어떤 것은 옳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옳지 못한 것도 있겠죠. 어느 것이 옳고 그런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이 양심이라는 능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옳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그것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도적인 사람은 이 주도적인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도적인 사람은 주도적인 반응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몇 가지 예를 가지고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행동 내에 있어서 주도적인 반응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반사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주도적인 사람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에요. 우리가 적극적, 능동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도적인 사람이 주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자, 이런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어 가지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에 별로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반사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은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문제도 이 주도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강합니다. 책임 강해요.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대해서 이 반사적인 반응을 하는 이 수동적인 사람들은 모든 게 남 탓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전부 네 탓이다, 남 탓이다. 그러니까 핑계를 많이 대고 변명을 많이 하고 이러한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 문제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도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언어가 많아요. 난 할 수 있다는 쪽의 언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사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은 만약 뭐 한다면 뭐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없으면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건이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조건 속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전부야 하는 어떤 자기 한계적인 이런 언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도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대안이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의 무한성을 생각하면서 언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 문제도 이게 자성예언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그 말이 씨앗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 그런 언어의 성격이 있죠. 내가 계속 그런 말을 하면 내가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런 걸 자성예언이라고 하는데, 할 수 없다 이렇게 반사적 반응하는 사람 이렇게 말한다면은 결국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와요. 포기를 해버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 사람인 것인지는 여기서 판명이 나지요. 주도적 반응을 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래 주도적인 사람은 또 이 영향력 원을 넓힙니다. 자, 여기 영향력 원이라는 말과 관심원이라는 말을 해놨습니다. 이 영향력 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이것을 영향력 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상, 내가 할 수가 없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대상은 관심원에 속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영향력원에 속한다. 이렇게 관심원과 영향력원을 분별하시고, 이 주도적인 사람은 관심은 가지만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버려 둡니다. 거기에 막 스트레스 받고 에너지 많이 소비하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영향력원에 여기에 적극적인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원을
계속 자꾸 할 수 있는 걸 넓혀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관심원의 대상도 결국 줄어들면서 내 영향력의 원이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도적인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영향력원을 넓히는 데 있어서 이 영향력 원에 해당되는 것과 관심원에 해당되는 것,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좀 찾아보면 있습니다. 어떤 결의를 한다, 뭐 하고자 하는 어떤 결심을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하는 거 하고,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은 기대는 하지만 관심은 가지요. 기대가 하니까. 그러나 이것을 당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심원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의를 한다는 것은 영향원에 속하는 거고, 어떤 기대라고 하는 어떤 기대의 대상, 이런 것은 관심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의적 언어, 기대적 언어, 어느 문제도 그렇게 분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통제 문제, 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직접 통제라고 하는 거고, 남을 통제하는 것을 간접 통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통제가 불가능한 일도 우리 주변에 많죠.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일이니까. 그러나 남을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저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자, 통제 불가하다 하는 이런 것은 어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진학할 수도 있는 이러한 통제를 내 자신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안 되는 걸 놓고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해서는 결국은 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행동을 한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향력원에 속합니다만은 그 행동의 결과라든지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난 실수라든지 이런 것은 내가 지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심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동을 한다는 것은 또 중요한 거지만 어떤 결과와 실수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이 실수는 수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실수를 수습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수습을 하려면 내가 내 실수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고 그걸 고치면은 실수는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그 실수를 놓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하고 따져봐야 그건 소용이 없고 그 실수를 수습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주도적인 사람은 이 수습책을 강구합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별로 따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약속과 이행이라고 하는 문제는 주도적인 이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성과의 어떤 본질이 이 약속과 이행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건 남과의 그 약속만 약속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더 중요한 약속이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굉장히 성실성, 남에게 신뢰를 주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행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주도성을 발휘하고 내 자신의 어떤 성과를 올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약속과 이행이라는 것은 내 영향력을 원을 넓히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습관 1에 대한 것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5강 습관 2에 대한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하는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